안녕하세요. 시인문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최동호 교수님 만나뵈러 제가 지금 여기 사무실에 왔는데요. 네,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건강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우리 교수님은 많은 이제 일을 하셨는데요. 여기 와보니까 사무실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아, 네,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책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제가 정말 영광입니다. 제 41대 한국시인협회 회장으로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좀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시인협회 회장을 할 때는 시협 창립 60주년 60, 그게 있었고, 또 그 올림픽, 네.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동아시아 시인대회, 아, 중국, 일본, 한국 해서 한 2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네. 평창에서 시인 대회를 했고, 그게 그래서 한국 시협 60년사를 냈고, 네. 이게 이제 제가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수님은 1976년 첫 시집 황사바람으로 이렇게 예, 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비평가이시면서 또 시인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학 현장을 아우르면서 한국 문단의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책에서 봤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시가 또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요. 뭐 제왕나비, 또 여기 불꽃, 비단벌레, 뭐 여러 가지 책이 또 많잖아요. 또 이거는 뭔가요? 시선집입니다. 시선집의 병 속의 바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홀로 걸어가는 사람인가? 그 시도 네, 있더라고요. 시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출생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수원에 여기 남문 언덕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남문 언덕, 수원에 남문이 있으니까 이런 언덕을 썼겠죠? 수원에 이제 그러니까 그 정조대왕이 네. 200여 년 전에 이제 수원성을 구축하면서 네. 서울하고 똑같이 북문, 남문, 동문, 서문 이렇게 했고, 아, 수원시의 중심이 이제 수원 남문입니다. 네. 그래서 수원의 대표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네. 또 제 초등학교가 바로 남문 근처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린 시절의 체험이 이제 이렇게 발효가 돼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시집을 냈죠. 네. 그래서 이거가 세종도서 문학나눔으로도 또 이렇게 네. 선정이 돼서 좀 특별했으니까 더 기뻤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최근에 노래로도 작곡이 돼서 아, 불려지고, 네. 유튜브에서 이제 수원 남문 언덕이라는 노래를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수원 분들이 상당히 최동호 교수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 아, 같은데. 이제 뭐 고향을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시민들이 뭐 깊이는 잘 모르는 것 같고, 네. 어떻든 제 고향이고 어린 시절 추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이 네.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정말 고향에 대한 그런 자기 태어나서 자란 곳은 정말 더 색깔이 짙어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옛말에도 이 수고 조심이라고, 네. 죽을 때가 되면은 머리를 고향 쪽으로 돌린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자기 그 생의 원초적인 출발점, 또 본인이 그 세상을 깨닫고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한 첫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활력도 얻고, 네. 그 어린 시절에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되살아남으로 인해서 또 자기가 젊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수님의 이제 여러 가지 시나 이렇게 그 작품들을 제가 이제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제 마음에 홀로 걸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시를 이제 독자를 위해서 또 아까 시인이시면서 또 비평가시잖아요. 네. 비평이 아니라 시에 대한 해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한 시인이 홀로 걸어가는 모습을 일단 상정을 해서 썼고요. 네. 누구나 인생이 결국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기가 뭔가 시작하면은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음, 자기가 설정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관역이 빗나가고 잘못 길을 들기도 하고 뭐 또 좌절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홀로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 길 끝까지 걸어가는 거다. 그 저 윤동주 시에도에 별에는 밤 같은 데 보면은 음성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사람 뭐 이런 식구가 있어요. 네, 아마 제목은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네, 제 시의 전체적인 배경이나 분위기는 조금 다르지만은 근본적인 지향점은 아마 비슷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홀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이제 아플 때도 혼자 아파야 되는 거고 또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거니까 그죠?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고독한 존재라는 거죠. 시인은 이제 그런 거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이고 확인하는 사람이고 네, 그것을 표현하고 사람들하고 그런 감정을 공유하고 삶의 외로움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그걸 통해서 극복하는 네. 그런 생각이 거기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또 시인이고 네, 또 위로받고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또 치유받고. 네, 네, 이 시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낭독을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고 네.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까지는 고려대학교 교수로 정년퇴임하시고 네.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는데요. 그때 이제 현대시를 강의하셨잖아요. 네, 수많은 시간 동안 이제 그 후학들을 길러내셨는데 그때 시 강의 현대시라는 이름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2021년에 지금 현대시잖아요. 네. 그 지금 2021년에 그 현대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의 그 뭐죠? 그런 류랄까요? 그런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지금 이제 제가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이나 네, 지금이나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달라졌는데 네, 이제 디지털 문화가 더 깊숙이 들어오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하면서 그 이전에 사람들이 정감을 느끼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감정 표현 그런 매체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라고 할 때 서정시를 생각하는데 네, 서정시는 사실은 점점 더 왜곡, 변형, 굴절되어 가고 있고 네, 이제 그 뭐랄까 해체시라고 할까요? 나넷이라고 할까요? 네, 정체불명의 그 이상한 그 언어들로 표현되는 시들이 또 유행하고 있고 네, 네, 그런 걸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시의 어떤 그 중심은 역시 서정시에 있는 것이다. 네, 그 서정시라는 것은 이 김소월이나 정지용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네, 그런 시들의 시의 중심 주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변형이나 파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정서가 메마르고 특히 근래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네, 비판하고 이런 감정들이 자꾸 이제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대일수록 서정시가 그런 인간의 감정을 순화시켜주고 정서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서정시의 층이 자꾸 이렇게 얇아지는 것 또는 적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시가 그런 정도 또는 정주영이 말할 때 시의 위를 상실하면 네, 시라는 것은 그 일회용 소모품으로 전락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는 늘 거기에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이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의 중심에는 서정시가 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려하는 거는 뭐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또 많은 강연에서도 얘기 듣지만은 일단 그 난해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시들은 현학적인 취미나 젊은 날의 어떤 것일 수는 있지만은 네, 그게 시의 중심이 되고 인간의 정서를 끌고 나가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 간단히 말하면
이상의 시 있지 않습니까? 오감도 네. 같은 시들. 그런 시들은 인간의 어떤 지적인 충격을 주지만 정서적 호응이나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은 아니다. 네. 그래서 좋은 서정시라고 말할 수는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시는 그 나름의 문학적인 어떤 가치는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이상류의 그 실험시들이 최근에 많이 더 점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서정시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럼 어떻게 보면 시를 쓸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상처럼 이렇게 충격을 주거나 신선한 충격을 주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학적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서정적으로 해서 또 이렇게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예, 시 예. 그런 시에 대한 요새 약간 위축됐다는 그런 좀 아쉽긴 하는데요. 교수님 우리가 옷이 복고풍에서 막 여러 가지가 올고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단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유행처럼 도는 걸까요? 그런 유행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소위 그 극서정시 운동, 단시 운동, 단시 운동. 짧은 시 운동.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가 막 시 한 편이 뭐 몇십 페이지 계속되는 그런 시들. 네네. 근데 읽어보면 장황하고 같은 말의 반복인데 말만 바꾸는 어떤 그런 요설적인 시들에 비해서 시라는 것의 기본은 음축과 그 심화에 있는 건데 너무 우리 시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해서 그 짧은 시 운동을 전개를 했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그런 것에 동조하고 호응하는 경향이 있고 시조 시단에서도 단시조, 네. 짧은 시 운동, 극서정시 운동. 최근에 어떤 개간지는 시집 전본을 짧은 시 특집으로 해서 내기도 했더라고요. 그럼 짧은 시면 한 몇 행 정도? 뭐 행을 이제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면 향가가 이제 19채 향가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10행 안팎의 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0행 안팎. 더 짧은 건 한 줄짜리 시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두 줄, 세 줄, 네 줄, 뭐 그래서 약간의 진폭은 있을 수 있지만은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한 면에 볼 수 있는 길이. 네네. 이게 이제 일종의 시대 정신이라는 거죠. 네. 시대의 흐름이고. 네. 근데 혼자 막 몇십 페이지 쓰고 읽으라 그러면 읽는 사람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 언어의 과소비라고 할까요? 네. 언어의 과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있는 곳이 지금 서정시학 사무실인데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서정시학의 또 여기 대표시지요. 뭐 네. 현재 대표는 다른 분이 하고 있지만은 네. 제가 참관하고 뭐 이끌어오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이름이 참 따스하고 좋아요. 서정시학. 예. 네, 여기 서정시학에 대한 물론 서정은 사람들이 이제 알겠지만 시도 알고 학은 알지만 그 서정시학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좀 말씀드려 그러니까 주세요. 이제 서정시의 중심을 지키자는 거죠. 네. 저 개간지가 됐습니다만 저 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네. 그 김달진 선생님, 네. 김달진 문학상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1990년이니까 벌써 한 32년 됐죠. 네. 초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연간지로 내다가 반연간지로 내다가 지금 이제 개간지가 돼서 아마 이제 90호를 바라보고 있고 조금은 100호에 가깝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서정시에는 이름을 붙일 때도 그랬지만은 시라는 것은 고대에도 그랬고 그 수천 년 동안 그랬고 그 근본은 서정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정시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진부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서정시는 또 그 자체로서도 새롭게 갱신하면서 새로운 언어 감각을 수용하면서 낡고 고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극서정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교수님이 서정시인 중에 많잖아요. 아까도 김소월과 정주영을 살짝 네. 언급하셨는데요. 또 그 외에도 또 어떤 분을 또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그 이제 청록파 김소월, 정지용, 김소월, 정지용, 청록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청록파 박두진, 박목월, 네, 조준 조준 그분들도 세 그런 개가 이제 우리 시의 한 서정시의 중심적인 주류라고 보는 거죠. 네. 물론 그 후에 이제 모더니적인 감각을 가미했거나 뭐 변주는 벌어지지만 네네. 기본적으로는 서정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김수영 시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김수영도 결국 좋은 시라고 할 때는 서정시적인 요소가 강하게 두드러지는 것.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김수영도 이제는 시대가 좀 지나는 것 같고 아. 이제 요새 젊은 시인들은 좀 더 가볍고 날렵하고 이런 시들로 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라는 것은 말이 돼야 되고 읽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것이 정서적 감흥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서적 감흥 정말 네. 그게 그 시 역할을 큰 역할을 해봤죠. 감흥이라고 정서적 공감. 네, 네, 네. 서로가 따로 놀고 있으면 이게 네. 독자와 시인이 그 거리가 생기고 네. 뭔 소리 하는지 서로가 모르게 되고 교수님 우리 대학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 또 서정시학을 이렇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만들어 오시고 그랬는데 평생을 시와 함께 책과 함께 사시는 거잖아요. 뭐, 여기 만족하시지요? 뭐 만족이라는 건 이제 없고 네. 늘 이제 부족한 걸 생각하죠. 음. 제가 이제 문학을 하겠다고 뜻을 둔 것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고 네. 그 첫 출발이 이제 만해 선생의 님의 침묵 같은 시를 이제 교실에서 들으면서 네. 이제 인생의 방향을 정했는데 음.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한 60년 정도 되죠. 네. 아까 그 홀로 걸어가는 네. 사람처럼 홀로라도 끊임없이 내 길을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 그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이제 유명한 그 송기정 선수가 배출한 학교거든요. 네. 그 마라톤 선수가 혼자 그 긴 거리를 달리듯이 시인의 길도 역시 그런 길을 달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제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요. 네, 이거 보세요. 제가 한번 교수님 시를 한번 낭독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사람 최동호.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조금 비켜가는 화살처럼 마음 한가운데를 맞추지 못하고 변두리를 지나가는 바람처럼 먼 곳을 향해 여린 씨를 날리는 작은 풀꽃의 바람 같은 마음이여. 자갈이 나르면 백리를 간다지만 모래가 날리면 만리를 간다고 그리움에 눈물 마음속으로 흘리며 느릿느릿 뒷등을 보이며 걸어가는 사람. 네. 네. 아까도 이제 살짝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관역을 맞추기도 못하지만 또 맞출 때도 있죠. 네, 제가 이제 홀로 걸어가는 사람을 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교수님의 음성으로 시를 한번 낭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장 최근에 출간하셨죠? 네, 제왕나비. 네. 네, 그래서 제왕나비가 정말 궁금해요. 이것도 역시 2019년 세종도서 나눔에 선정이 된 책인데요. 한번 네. 제왕나비 낭독 부탁드릴까요? 제왕나비 아내에게 최동호. 파도 위로 호랑문이 깃을 펼치며 대지를 움켜쥔 나비가 날고 있다. 대양 넘어 저 멀고 먼 산언덕에서 작은 들꽃의 무리들이 피었다 지면서 비바람에 치고 찾아올 나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사막의 하늘 높이 날아오는 나비에게 태고의 영웅들이 놀던 산들의 장엄한 메아리는 산봉우리에 잠든 바람의 혼을 일깨워 주고 구름 뒤에 다른 나뭇잎에 매달려 쪽잠 자며 고치에서 부활하는 황금빛 호랑문이 깃을 지켜보고 있다. 네, 조금 잘 들었는데요. 부제목이 아내예요. 네. 애청하신가 봐요. 정말 아내가 이 제왕나비 딱 들었을 때 너무 행복해 하셨죠? 뭐. 네. 참 좋은데요. 우리
여기 지금 뒤에 보니까 김달진에 대한 여기 문학상 여기 참 네, 있어요. 네, 근데 네. 김달진 선생님이 창원에 예, 사시죠? 예, 창원에 김달진 문학관이 있는 관이 걸로 알고 있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김달진 문학상이 제정돼서 네. 지금까지 한 총 32회입니다, 금년에. 와, 근데 여기 보니까 서정치약 여름호에서요. 네, 32회 김달진 문학상 특집 해갖고 시인은 이사나 평론은 이은봉 선생님 받았네, 네.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김달진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거 계속해서 진행하실 거지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 해야죠. 네, 그 김달진 문학상이 이제 한국 서정시의 어떤 줄기를 네. 지키고 끌어나가는 한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우리 교수님 만나 뵙고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또 서정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왕나비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은 네. 저게 이제 그 미국 북부 지역에서 저 나비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네. 5,000km를 여행해서 멕시코까지 날아갔다가 음, 거기서 다시 태어나서 그 북으로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나비가 어떻게 해서 갔다 오는지는 이 의문의 수수께끼로 풀리지 않지만은 네.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좀 전에 오늘 대표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정시라는 것이 그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이 성향에 따라서 뭐 언어 실험도 하고 또 난해시도 쓰고 긴 시도 쓰고 하지만은 네. 그런 생명의 근원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있을 때 시가 나오고 시가 또 생명력을 갖고 새로운 생명을 또 탄생시키고 네. 이런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제왕나비가 이제 상징적인 그런 생명의 연속성에 대한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새로 부활하는 나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정시는 인류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서정시다. 인간이라는 게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로 가는 사람처럼 다 홀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홀로 가는 것이 홀로가 아니라 사실은 홀로이면서 여럿이 네. 또 인류 공동체적인 의식 네. 이런 것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래 외국 시축제 이런 데 가서 보면 세계 각국에서 만나는 시인들이 언어나 풍속이나 뭐 이런 건 다르지만 상대방의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서정시적인 요소 네. 여기에 공감하고 서로가 호응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게 실험시적인 시, 지식 과잉의 시 이런 시들이 멋져 보이고 그 뭐 시대의 그 첨단을 가는 것 같지만은 역시 지속적인 생명력은 서정시 본연의 길을 가는 것만이 시의 고유성인 동시에 시의 생명력이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추세가 있는데 지금 다른 외국들은 어떤가요? 외국에서도 물론 실험적인 시들을 쓰고 네. 시대 감각을 반영하는 그런 시들이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이 지금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사실은 시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서정이 고갈되고 메마르기 때문이죠. 네. 왜 이 못 살고 가난한 집에 이 우애가 두터운 것처럼 그러네요. 이 시도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재인식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시가 있을 때 시도 생명력이 있고 인간도 존재 가치를 느낀다. 그러니까 시는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시입니다. 네. 거기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렇지만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뭐 약간의 실험을 하냐 좀 더 난해하냐 좀 더 기냐 짧으냐 보다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다가왔는데 그게 이제 기계가 시를 쓰는 시대가 왔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기계가 가장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를 쓰는 것이라고 해요. 네.
그것은 그만큼 인간의 감정이 다양하고 섬세하고 또 기계가 복제할 수 없는 DNA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시를 지키고 옹호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자기 존재를 지키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 너무 멋진 말이네요. 네. 우리 네. 이제 교수님께서 이 제왕나비 책을 출간하셨는데 보니 맨 뒤 표사를 보니까 신경림 네. 시인하고 이찬 문학평론가죠. 네. 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신경림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한여름 이른 아침 산길에서 마주친 샘물처럼 상쾌한 시들이다. 그게 바로 제왕나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찬의 말씀이죠.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교수님 만나서 정말 서정시에 대한 귀중한 얘기 들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네. 다음에도 또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